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화전 마을에 자신의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무인의 기상을 풍겼지만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손에는 오랜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무영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비범하여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청년, 솜씨는 좋은데 어딘가 미심쩍어. 큰 죄를 짓고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무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는 그에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무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우물가에서 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윤서화 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갈아 끼우던 순간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빛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채 그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윤서화 마님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소문난 그 손재주 좋은 사내로군요. 괜찮습니다, 마님. 등불을 고치다 그만 빛에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윤서화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니 그 근본을 알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그대의 눈빛과 몸가짐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 혹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날 밤, 무영은 행랑채의 작지만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서화의 단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화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구나. 과거가 어떻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오랜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장정셋은 들어야 할 맷돌을 단숨에 들어 올려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나. 저걸 혼자서 드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던 20살의 쾌활한 여종, 다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예, 금이 가서 옮기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심장은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나의 스스럼 없는 말에 무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서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아, 마님. 무영 오라버니께서 맷돌을 혼자 옮기셔서 너무 놀라서요. 윤서화는 무영의 힘과 이내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하는 그의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저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저 힘과 기술은 오랜 훈련의 결과일 턱.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고 윤서화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다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하가 무영에게 읍내장터에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아픈 조카에게 줄 약재와 비녀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 오늘 나와 함께 읍내에 가야겠네. 짐을 들어주게. 마님,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그 짐이랑 비녀를 내놓으시지. 무영은 지게를 내려놓고 윤서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자식이. 사내가 윤서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무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은 다른 사내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 있었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만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무영,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몸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은 곧 이 지역의 악덕 관리 조필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린 무영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며칠 뒤 조필두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윤서하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 머슴 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니 당치 않소. 저도 있습니다. 마님과 오라버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무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두 여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6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다음 날 조필두는 관아에 무고를 하여 무영을 폭행죄로 잡아들였습니다. 관아는 이미 조필두와 결탁한 뒤였습니다. 네 이놈. 신원도 불분명한 주제의 사람들을 폭행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사또 나으리.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풀어주십시오. 무영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노고산 할머니라 불리는 한 노파가 간수 몰래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았네. 칼을 쥔 손, 쇠사슬에 묶였던 발목. 자네는 혹 부정을 파헤치다 역모에 몰린 의금부 무관, 백도가 아닌가.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것은 백도가 지니고 있던 누이의 비녀일세. 무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지만 지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서하와 다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주막주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세 여인은 한밤중 조필두의 창고에 잠입하여 밀수장부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었고 위기의 순간 간수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무영이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마님, 다나씨. 무사하십니까? 다음 날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하와 다나는 상급관하로 달려가 수령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조필두는 사또를 협박해 무영을 즉결 처형하려 했습니다. 멈추어라.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상급관하의 수령이 들이닥치고 조필두는 궁지에 몰리자 윤서하를 해치려 했습니다. 무영은 묶인 손을 풀고 그녀를 지켜내며 조필두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필두와 부패한 사또는 벌을 받았고 무영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무영은 윤서하에게 청혼했습니다. 마님, 제 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마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마님과 다나 씨가 제 가족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영.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고 다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 자신의 진짜 돌아갈 곳을 찾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화전 마을에 자신의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무인의 기상을 풍겼지만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손에는 오랜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무영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비범하여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청년, 솜씨는 좋은데 어딘가 미심쩍어. 큰 죄를 짓고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무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는 그에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무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우물가에서 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윤서화 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갈아 끼우던 순간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빛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채 그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윤서화 마님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소문난 그 손재주 좋은 사내로군요. 괜찮습니다, 마님. 등불을 고치다 그만 빛에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윤서화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니 그 근본을 알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그대의 눈빛과 몸가짐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 혹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날 밤 무영은 행랑채의 작지만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서화의 단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화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구나. 과거가 어떻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오랜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장정셋은 들어야 할 맷돌을 단숨에 들어 올려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나. 저걸 혼자서 드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던 20살의 쾌활한 여종, 다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예, 금이 가서 옮기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심장은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나의 스스럼 없는 말에 무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서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아, 마님. 무영 오라버니께서 맷돌을 혼자 옮기셔서 너무 놀라서요. 윤서화는 무영의 힘과 이내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하는 그의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저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저 힘과 기술은 오랜 훈련의 결과일 터.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고 윤서화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다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화가 무영에게 읍내장터에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아픈 조카에게 줄 약재와 비녀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 오늘 나와 함께 읍내에 가야겠네. 짐을 들어주게. 마님,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그 짐이랑 비녀를 내놓으시지. 무영은 지게를 내려놓고 윤서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자식이 사내가 윤서화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무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은 다른 사내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 있었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만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무영,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몸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은 곧 이 지역의 악덕 관리 조필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린 무영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며칠 뒤 조필두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윤서화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 머슴 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니 당치 않소. 저도 있습니다. 마님과 오라버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무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두 여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6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다음 날 조필두는 관아에 무고를 하여 무영을 폭행죄로 잡아들였습니다. 관아는 이미 조필두와 결탁한 뒤였습니다. 네 이놈. 신원도 불분명한 주제의 사람들을 폭행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사또 나으리.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풀어주십시오. 무영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노고산 할머니라 불리는 한 노파가 간수 몰래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았네. 칼을 쥔 손, 쇠사슬에 묶였던 발목. 자네는 혹 부정을 파헤치다 영모에 몰린 의금부 무관, 백도가 아닌가.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것은 백도가 지니고 있던 누이의 비녀일세. 무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지만 지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서화와 다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주막주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세 여인은 한밤중 조필두의 창고에 잠입하여 밀수장부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었고 위기의 순간 간수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무영이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마님, 다나씨. 무사하십니까? 다음 날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화와 다나는 상급관하로 달려가 수령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조필두는 사또를 협박해 무영을 즉결 처형하려 했습니다. 멈추어라.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상급 관아의 수령이 들이닥치고 조필두는 궁지에 몰리자 윤서화를 해치려 했습니다. 무영은 묶인 손을 풀고 그녀를 지켜내며 조필두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필두와 부패한 사또는 벌을 받았고 무영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무영은 윤서화에게 청혼했습니다. 마님, 제 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마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마님과 다나 씨가 제 가족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영.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고 다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 자신의 진짜 돌아갈 곳을 찾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화전, 마을에 자신의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무인의 기상을 풍겼지만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손에는 오랜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무영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비범하여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청년, 솜씨는 좋은데 어딘가 미심쩍어. 큰 죄를 짓고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무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는 그에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무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우물가에서 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윤서화 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갈아 끼우던 순간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빛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채 그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윤서화 마님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소문난 그 손재주 좋은 사내로군요. 괜찮습니다, 마님. 등불을 고치다 그만 빛에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윤서화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니 그 근본을 알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그대의 눈빛과 몸가짐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 혹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날 밤 무영은 행랑채의 작지만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서화의 단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화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구나. 과거가 어떻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오랜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장정셋은 들어야 할 맷돌을 단숨에 들어 올려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나. 저걸 혼자서 드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던 20살의 쾌활한 여종, 다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예, 금이 가서 옮기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심장은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나의 스스럼 없는 말에 무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아, 마님. 무영 오라버니께서 맷돌을 혼자 옮기셔서 너무 놀라서요. 윤서하는 무영의 힘과 이내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하는 그의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저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저 힘과 기술은 오랜 훈련의 결과일 터.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고 윤서하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다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하가 무영에게 읍내장터에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아픈 조카에게 줄 약재와 비녀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 오늘 나와 함께 읍내에 가야겠네. 짐을 들어주게. 마님,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그 짐이랑 비녀를 내놓으시지. 무영은 지게를 내려놓고 윤서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자식이. 사내가 윤서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무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은 다른 사내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 있었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만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무영,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몸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은 곧 이 지역의 악덕 관리 조필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린 무영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며칠 뒤 조필두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윤서하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 머슴 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니 방치 않소. 저도 있습니다. 마님과 오라버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무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두 여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6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다음 날 조필두는 관아에 무고를 하여 무영을 폭행죄로 잡아들였습니다. 관아는 이미 조필두와 결탁한 뒤였습니다. 네 이놈. 신원도 불분명한 주제의 사람들을 폭행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사또 나으리.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풀어주십시오. 무영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노고산 할머니라 불리는 한 노파가 간수 몰래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았네. 칼을 쥔 손, 쇠사슬에 묶였던 발목. 자네는 혹 부정을 파헤치다 영모에 몰린 의금부 무관, 백도가 아닌가.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것은 백도가 지니고 있던 누이의 비녀일세.
무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지만 지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서화와 다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주막주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세 여인은 한밤중 조필도의 창고에 잠입하여 밀수장부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었고 위기의 순간 간수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무영이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마님, 다나씨. 무사하십니까? 다음 날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화와 다나는 상급관하로 달려가 수령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조필두는 사또를 협박해 무영을 즉결 처형하려 했습니다. 멈추어라.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상급관하의 수령이 들이닥치고 조필두는 궁지에 몰리자 윤서화를 해치려 했습니다. 무영은 묶인 손을 풀고 그녀를 지켜내며 조필두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필두와 부패한 사또는 벌을 받았고 무영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무영은 윤서화에게 청혼했습니다. 마님, 제 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마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마님과 다나 씨가 제 가족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영.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고 다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 자신의 진짜 돌아갈 곳을 찾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화전, 마을에 자신의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무인의 기상을 풍겼지만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손에는 오랜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무영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비범하여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청년, 솜씨는 좋은데 어딘가 미심쩍어. 큰 죄를 짓고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무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는 그에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무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우물가에서 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윤서화 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갈아 끼우던 순간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빛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채 그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윤서화 마님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소문난 그 손재주 좋은 사내로군요. 괜찮습니다, 마님. 등불을 고치다 그만 빛에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윤서화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니 그 근본을 알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그대의 눈빛과 몸가짐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 혹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날 밤, 무영은 행랑채의 작지만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서화의 단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화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구나. 과거가 어떻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오랜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장정셋은 들어야 할 맷돌을 단숨에 들어 올려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나. 저걸 혼자서 드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던 20살의 쾌활한 여종, 다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예, 금이 가서 옮기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심장은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나의 스스럼 없는 말에 무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서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아, 마님. 무영 오라버니께서 맷돌을 혼자 옮기셔서 너무 놀라서요. 윤서화는 무영의 힘과 이내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하는 그의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저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저 힘과 기술은 오랜 훈련의 결과일 터.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고 윤서화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다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화가 무영에게 읍내장터에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아픈 조카에게 줄 약재와 비녀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 오늘 나와 함께 읍내에 가야겠네. 짐을 들어주게. 마님,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그 짐이랑 비녀를 내놓으시지. 무영은 지게를 내려놓고 윤서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자식이. 사내가 윤서화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무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은 다른 사내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 있었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만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무영,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몸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은 곧 이 지역의 악덕 관리 조필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린 무영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며칠 뒤 조필두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윤서화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 머슴 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니 당치 않소. 저도 있습니다. 마님과 오라버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무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두 여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6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다음 날 조필두는 관아에 무고를 하여 무영을 폭행죄로 잡아들였습니다. 관아는 이미 조필두와 결탁한 뒤였습니다.
네 이놈. 신원도 불분명한 주제의 사람들을 폭행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사또 나으리.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풀어주십시오. 무영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노고산 할머니라 불리는 한 노파가 간수 몰래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았네. 칼을 쥔 손, 쇠사슬에 묶였던 발목. 자네는 혹 부정을 파헤치다 영모에 몰린 의금부 무관, 백도가 아닌가.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것은 백도가 지니고 있던 누이의 비녀일세. 무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지만 지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서하와 다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주막주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세 여인은 한밤중 조필도의 창고에 잠입하여 밀수장부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었고 위기의 순간 간수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무영이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마님, 다나씨. 무사하십니까? 다음 날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하와 다나는 상급관하로 달려가 수령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조필두는 사또를 협박해 무영을 즉결 처형하려 했습니다. 멈추어라.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상급관하의 수령이 들이닥치고 조필두는 궁지에 몰리자 윤서하를 해치려 했습니다. 무영은 묶인 손을 풀고 그녀를 지켜내며 조필두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필두와 부패한 사또는 벌을 받았고 무영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무영은 윤서하에게 청혼했습니다. 마님, 제 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마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마님과 다나 씨가 제 가족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영.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고 다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 자신의 진짜 돌아갈 곳을 찾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화전, 마을에 자신의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무인의 기상을 풍겼지만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손에는 오랜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무영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비범하여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청년, 솜씨는 좋은데 어딘가 미심쩍어. 큰 죄를 짓고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무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는 그에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무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우물가에서 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윤서하 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갈아 끼우던 순간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빛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채 그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윤서하 마님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소문난 그 손재주 좋은 사내로군요. 괜찮습니다. 마님. 등불을 고치다 그만 빛에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윤서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니 그 근본을 알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그대의 눈빛과 몸가짐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 혹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날 밤, 무영은 행랑채의 작지만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서하의 단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하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구나. 과거가 어떻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오랜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장정셋은 들어야 할 맷돌을 단숨에 들어 올려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나. 저걸 혼자서 드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던 20살의 쾌활한 여종, 다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예, 금이 가서 옮기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심장은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나의 스스럼 없는 말에 무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서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아, 마님. 무영 오라버니께서 맷돌을 혼자 옮기셔서 너무 놀라서요. 윤서하는 무영의 힘과 이내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하는 그의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저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저 힘과 기술은 오랜 훈련의 결과일 터.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고 윤서하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다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하가 무영에게 읍내장터에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아픈 조카에게 줄 약재와 비녀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 오늘 나와 함께 읍내에 가야겠네. 짐을 들어주게. 마님,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그 짐이랑 비녀를 내놓으시지. 무영은 지게를 내려놓고 윤서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자식이. 사내가 윤서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무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은 다른 사내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 있었으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만 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무영,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 몸은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은 곧 이 지역의 악덕 관리 조필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건드린 무영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며칠 뒤 조필두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윤서하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 머슴 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니 당치 않소. 저도 있습니다. 마님과 오라버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무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선 두 여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칼을 든 6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다음 날 조필두는 관아에 무고를 하여 무영을 폭행죄로 잡아들였습니다. 관아는 이미 조필두와 결탁한 뒤였습니다. 네 이놈. 신원도 불분명한 주제의 사람들을 폭행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사또 나으리.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그를 풀어주십시오. 무영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노고산 할머니라 불리는 한 노파가 간수 몰래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몸에 있는 흔적들을 보았네. 칼을 쥔 손, 쇠사슬에 묶였던 발목. 자네는 혹 부정을 파헤치다 영모에 몰린 의금부 무관, 백도가 아닌가.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것은 백도가 지니고 있던 누이의 비녀일세. 무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지만 지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한편 윤서하와 다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감동한 주막주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세 여인은 한밤중 조필두의 창고에 잠입하여 밀수장부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되었고 위기의 순간 간수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무영이 나타나 그들을 구합니다. 마님, 다나씨. 무사하십니까? 다음 날 장부를 손에 넣은 윤서하와 다나는 상급관하로 달려가 수령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조필두는 사또를 협박해 무영을 즉결 처형하려 했습니다. 멈추어라.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상급관하의 수령이 들이닥치고 조필두는 궁지에 몰리자 윤서하를 해치려 했습니다. 무영은 묶인 손을 풀고 그녀를 지켜내며 조필두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필두와 부패한 사또는 벌을 받았고 무영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무영은 윤서하에게 청혼했습니다. 마님, 제 과거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미래는 마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마님과 다나 씨가 제 가족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영.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고 다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이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은 남자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 자신의 진짜 돌아갈 곳을 찾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화전, 마을에 자신의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체격에 무인의 기상을 풍겼지만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습니다. 손에는 오랜 훈련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무영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비범하여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청년, 솜씨는 좋은데 어딘가 미심쩍어.
큰 죄를 짓고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무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는 그에게 침묵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력, 무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우물가에서 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윤서화 마님의 집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갈아 끼우던 순간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빛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날카로우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무영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채 그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윤서화 마님이었습니다. 그대가 마을에서 소문난 그 손재주 좋은 사내로군요. 괜찮습니다. 마님. 등불을 고치다 그만 빛에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윤서화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짓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니 그 근본을 알겠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으나 그대의 눈빛과 몸가짐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일하겠습니까?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 혹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 이 집의 머슴으로 일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십시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님. 그날 밤, 무영은 행랑채의 작지만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윤서화의 단정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화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깊은 호수 같구나. 과거가 어떻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무영은 오랜 습관처럼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장정셋은 들어야 할 맷돌을 단숨에 들어 올려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나. 저걸 혼자서 드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던 20살의 쾌활한 여종, 다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예, 금이 가서 옮기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 심장은 오라버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나의 스스럼 없는 말에 무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서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나야,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아, 마님. 무영 오라버니께서 맷돌을 혼자 옮기셔서 너무 놀라서요. 윤서화는 무영의 힘과 이내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하는 그의 정교하고 빠른 손놀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저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저 힘과 기술은 오랜 훈련의 결과일 턱.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묵묵히 일했고 윤서화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다나는 그에게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화가 무영에게 읍내장터에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아픈 조카에게 줄 약재와 비녀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영, 오늘 나와 함께 읍내에 가야겠네. 짐을 들어주게. 마님,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셔야 해요.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을 지나려면 통행세를 내야지. 그 짐이랑 비녀를 내놓으시지. 무영은 지게를 내려놓고 윤서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요. 이 자식이 사내가 윤서화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무영의